네, 안녕하세요. 화공 중독자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정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그 미분 방정식을 인풋 아웃풋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인풋 아웃풋 모델은 우리 미분 방정식 잠시만요. 네, 우리 미분 방정식 yt는 뭐 ft 이런 식으로 y는 f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cv 그 다음에 mv 이렇게 된 모델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인풋에 해당하는 함수들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들로 다 나타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어 측면에서 좀 특수한 형태의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가야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러한 함수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먼저 할 함수는 충격 함수라는 건데요. 이 충격 함수라는 것은 이 디렉 펑션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준 충격을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자체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충격을 받은 시간 t라는 시간에서의 충격을 무한대로 놓고 나머지 t는 0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서의 값은 0으로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면적이 1이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가지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망치로 배관을 때림. 자, 우리가 망치로 배관을 때리면 뭐 깡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 깡 하는 그 충격은 사실 충격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뭐 몇 초간 진행이 되는 충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러한 디렉 펑션을 써서 나타낸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또 우리가 공정제의 관점에서는 입력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디렉 펑션을 활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닛 펄스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디렉 펑션과 의미는 동일한데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충격이 일정 시간 동안 A라는 시간 동안 같은 양의 힘으로 눌러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예로 들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여기에 뭐 돌멩이를 하나 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한 10초 동안 저울에 저울에 올려놨다가 10초 뒤에 치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초가 될 거고 그 10초 동안 저울 위에 올라간 물체는 일정한 힘으로 저울을 눌러주겠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충격이 A시간 동안 지속해서 발생했을 때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입력이 일정 시간 동안 반복해서 일정 시간 동안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사라지는, 그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이제 델타 그 디렉 펑션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유닛 펄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닛이라는 게 1이라는 거잖아요.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되는 경우를 유닛 펄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저울에서
이 저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면적이 1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 함수에다가 뭐 상수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다양한 크기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만약에 3을 붙이면은 넓이가 3이고 뭐 만약에 이게 10초 동안 지속을 했다 라고 하면은 뭐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앞에 개수를 붙임으로써 이 힘의 크기나 뭐 충격의 강도, 지속 시간 뭐 이런 것들은 A나 앞에 개수를 적절히 표현을 해서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디렉 펑션과 유닛 펄스 펑션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항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y는 k의 함수가 이 x축에 평행한 이런 형태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구간 동안 이 형태를 다항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t라는 함수를 t가 0 이전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0 이후에서는 a분의 1의 크기를 갖는 그런 함수라고 했을 때 얘를 a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게 이제 평행이동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행이동된 이 ft 기존 함수에서 평행이동된 함수를 빼버리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탱크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 밸브 정수기 뭐라고 하죠? 아무튼 좀 밸브라고 합시다. 그 밸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만큼 물을 따르고 다시 잠그잖아요. 딱 그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펄스 펑션, 크기가 1 때는 유닛을 붙이는데 그게 아닐 때는 그냥 펄스 펑션이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표현을 할 때 디렉 펑션과 펄스 펑션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형태를 갖는 함수가 스텝 펑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텝 펑션은 아까 전에 봤던 딱 이 형태죠. 우리가 아는 다항 함수인데 얘는 다항 함수인데 y는 k인 함수인데 t가 0 이상에서만 정의되는 그런 함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가 이제 0 이전에는 빵이고 그 다음에 0 이후로는 1인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텝 펑션은 이게 1이 아니라 어떤 크기를 갖는, 그러니까 이 유닛 펑션에다가 크기만큼 곱한 함수가 이제 스텝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의 밸브 조작을 스텝 펑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밸브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정 변수를 조절한다고 했을 때 뭐 밸브를 열거나 닫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밸브를 여는 조작, 특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밸브를 열면 그 상태로 일단은 그대로 둬 가지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밸브를 더 열 것이냐 밸브를 더 닫을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탱크의 상황을 한번 빗대어 보면은 우리가 여기 밸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밸브를 조금 열어가지고 물을 받고 있다가 이 물에 받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밸브를 여는 시간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브를 찔끔 열었는데 물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밸브를 조금 더 열겠죠. 그래서 더 여는 동작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조작들이
밸브를 여는 조작들을 스텝 펑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가 예시로 화학 공장을 운전할 때 대부분의 조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화학 공장에서 가열을 하는 장치 중에서 불을 떼서 가열하는 히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히터 같은 경우는 히터를 나가는 유체의 온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보통 이제 만약에 350도에서 지금이 350도인데 400도씨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얘를 바로 400이라는 입력을 때려가지고 조작을 하지 않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350이면은 355도, 5도씩 점점점 올리면서 5도씩 올리고 반응 보고, 그 다음에 또 5도씩 올리고 반응 보고, 5도씩 올리고 반응 보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입력을 갖는 형태의 함수를 스텝 펑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유닛 펑션, 이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타낸 이 fx가 결국은 스텝 펑션인 거죠. 스텝 펑션. 그래서 우리가 스텝 펑션이 그 0 이후로는 똑같은 값을 갖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니까 이게 이제 스텝 펑션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a가 1일 때 얘를 앞에 유닛을 붙여서 유닛 스텝 펑션이라 한다. 펑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실 대부분의 밸브 조작들은 스텝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V의 경우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회선 적분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오른쪽에 있는 예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온도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이 탱크 모델은 뭐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들을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을 보면 그 탱크의 온도를 우리가 편차 변수로 나타내서 걔를 미분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모델링을 한다 라고 화학 공정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편차 변수의,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값과 스테디 스테이트의 값을 뺀 이 편차 변수의 온도의 거동을 우리가 결국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기본형인가요? 뭐 P의 T는 Q, 이런 식으로 될 때 우리가 그 적분인자를 도입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이 형태로 풀면 이제 바로 적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분인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해서 식을 전개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그 편차 변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편차 변수라는 것이 여기서의 이 온도가 출력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 출력 변수를 우리가 나타내면은 여기서는 지금 변수가 타우인데 우리가 시상수도 타우라는 변수를 쓰기 때문에 시상수를 변수로 넣지 않고 제가 임의로 람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타우가 여기서 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설명이 장황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편차 변수로 나타낸 식을 직접 적분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차 변수 미방을 풀면 회선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으로 나타내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 했던 것들을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풀면, 그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게 결국은 적분을 해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적분된 식의 형태를 보면 이 타우라는 녀석이 얘가 이제 MV가 되고 그 다음에 이 MV 그러니까 MV라는 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공정의 변화들 뭐 스텝 펑션이나 이런 입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t에서 타우를 뺀 게 얘가 이 t가 여기서 t는 현재 시간이고 여기서 t는 현재 시간이고 여기서 타우는 입력을 준 시간이에요. 입력을 준 시간. 즉 우리가 밸브나 기타 다른 것들을 실제로 만져서 스텝 펑션이 일어나게 한 그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t라는 시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데 3초에 내가 밸브를 열었다 라고 하면은 그 밸브를 연 거에 대한 공정의 반응은 3초 뒤에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의 변화는 3초 이후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gt-타우는 입력을 한 이후부터 해서 나타나는 공정의 영향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플로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출력 변수에 대한 식을 직접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보면은 이러한 회선 적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회선 적분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입력과 입력에 대한 공정의 변화량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입력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히터의 온도 조절 만약에 350도에서 400도로 한다. 400도로 올린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얘를 바로 400도라는 셋 포인트를 때려서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5도씩 조금 열고 반응 보고 조금 열고 조금 열고 반응 보고 조금 열고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400도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얘를 한 방에 자 여기 타우라고 할게요. 타우라는 시간에 얘를 한 방에 뭐 350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400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만약에 350이라고 하면 타우에 350이면은 이때 5도씩 355도 5도씩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5도씩 그리고 5도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단식으로 입력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공정 변화가 이게 천천히 우리가 화학 공정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만지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추가적인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력을 한 시간에만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입력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을 다 더한 결과가 현재의 출력 변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회선 적분의 의미를 사실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좀 받아들이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다시 보면 우리가 결국 그 인풋 아웃풋 모델 이 미분 방정식에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인풋 아웃풋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인풋 아웃풋 모델을 표현해서 미분 방정식으로 쭉 풀어보니까 얘가 이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델링한 이 식을 매번 적분인자 도입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더니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막 이 적분 형태로 된 식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영향에 대한 실제값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매번 또 이 적분을 직접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입했느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입 배경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화학 공정을 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비선형,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면, 우리가 대부분의 화학 공정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이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선형화를 시켜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1차항까지만 취한 식을 가지고 선형화를 해서, 그 다음에 현재 값에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 값을 뺀 편차 변수로 공정을 최종적으로 선형화를 해서 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게 이거였죠. 그게 이제 이 형태였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데, 이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분 방정식 정리해야죠. 적분인자 도입해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나오면은 무조건 적분인자를 도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이, 화학 공정에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선형화를 해도 이렇게 상수의 형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분이 안 되니 적분인자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실제로 값을 구하려면은 또 이 회선 적분의 과정도 거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탱크에 대해서만 해도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게 뭐 한 10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을 10번을 반복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식 자체도 좀 직관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딱 이 식만 봤을 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면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뭐 이건 제가 계산을 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딱 이것만 봤을 때 얘는 이제 우리가 인풋 아웃풋 모델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는 이제 입력 변수가 여기에 유량이 될 텐데, 이 f라인은 유량이 될 텐데, 이 유량을 늘렸을 때 얘가 몇 분 뒤에 스테디 스테이트로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판단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가 언제 되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걸 알려면은 이걸 다시 계산해서 t라는 값을 풀어야 되는 건데, 이 식만 봐가지고는 그게 직관적으로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의 역사가 원래는 공대에서 쓰려고 나온 개념이 아니고, 프랑스의 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이 미적분, 이러한 미적분을 빨리 계산할 목적으로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올리버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이 라플라스 변환의 계산법을, 뭐 정확하게는 이 라플라스 변환과 똑같은 계산법은 아닌데 뭐 이거와 유사한 형태의 계산법을 차용을 해서 이제 공학에서도 라플라스 변환을 좀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사실 정의는 간단해요. 정의는 그냥 어떤 ft라는 함수를,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게 결국은 이 ft라는 함수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적분한 결과값입니다. 적분 결과값. 그런데 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적분식은 t에 대한 변수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s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라는 식을 여기 2의 마이너스 st 승을 곱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이 s는 지금 t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이 식은 결국 t에 대한 적분식이니까 s는 상수 취급이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s는 남고 t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이 되면서 당연히 발산이 되면은 값이 안 나올 테니까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결국은 t에 대한 식이 s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미분은 곱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적분은 나눗셈으로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함수를 s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을 하면 t 도메인의 미분 방정식을 s 도메인으로 바꿔주는데,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사칙 연산으로 풀 수 있다는 굉장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풀지 않고 단순한 사칙 연산으로 바꿔서 푸는 기법을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